안녕하세요. 유튜브 누구나 할 수 있다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이태영 감독입니다. 오늘은 1인 미디어 방송을 위한 기초과정 스마트폰 동영상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톡 친구를 맺어서 저하고 그 영상을 피드백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스마트폰 영상 시대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촬영하실 겁니까? 자,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나도 1인 미디어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찍을 수 있지만 스토리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한다든가 동영상 언어를 배운다든가 동영상 문법을 배워서 여러분들도 1인 미디어가 되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TV 자주 보시나요? 옛날만큼 자주 보지 않죠. 왜 자주 안 보나요? 저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1인 맞춤형 영상을 보게 돼요. 제일 대표적인 게 유튜브죠. 자, 오늘은 무엇을 촬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짚고만 넘어가 볼게요. 카메라는 준비되셨나요? 고급 카메라도 있고, 뭐, ENG 막 10kg씩 나가는 그런 카메라도 있고, 가벼운 DSLR, 뭐, 미러리스 카메라도 있잖아요. 저는 스마트폰만 가지고요. 스마트폰. 자, 한번 알려드릴까요? 스마트폰을 어떻게 잡냐면, 파지를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자유자재로 줌인, 줌아웃, 스마트폰은 촬영을요, 발로 찍어요, 발로.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화면을 이렇게 확대를 하잖아요. 클로즈업, 줌인, 뭐 줌아웃을 했는데, 최근 거 좋은 폰 같으면은 그 광학식으로 돼서 그게 터치로 가능한데, 예전 폰 같은 경우는 디지털 강제 줌인, 줌아웃이기 때문에 화질이 많이 깨져요. 그 다음에 무엇을 찍을 것인가? 제일 중요하죠. 대상. 그 다음에 대상은 정해졌어요. 그러면 내가 움직여야 돼요. 헌팅을 해야 돼요. 촬영하기 전에 분명히 미리 가서 한번 보고 그리고 촬영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조명. 조명은 스마트폰 촬영할 때 조명 하시나요? 안 하시죠. 우리가 영상은 빛의 예술이라고 그래요. 얼굴이 조명이 닿는 거하고 닿지 않는 거하고 분명히 틀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만 비쳤는데 이거 이제 데일라이트라고 생각하고 태양은 하나니까 정면이 아니라 45도 위에서 비치는 이런 상태로 촬영을 하시면 가장 아름답게 나와요. 그래서 조명이 있고 그다음에 인터뷰도 해야죠. 인터뷰. 뭐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영상물에 그 현장 소리라든가 현장 관계자라든가 거기 뭐 주변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짧게 무슨 길게 막 전문 인터뷰가 아니라 짧게 뭐 좋아요,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뭐 이런 아주 밝은 모습 그런 거 인터뷰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편집 중요하죠. 이제 스마트폰 영상 언어를 익혀야 되는데요. 우리는 외국 사람하고 대화하려고 그러면 외국어를 알아야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영상 언어를 알면은 훨씬 좋게 의사소통이 돼요. 언어는 의사소통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보를 전달하고 정서를 강화시키는 건데 언어를 모르면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자, 요즘에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문자가 아니고 그림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 다 잘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상은 빛의 예술이라고 그러죠. 빛의 예술. 아까도 내가 조명으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빛이 없으면은 그림자가 없으면은 크기도 알 수 없고 색깔도 알 수 없고 모양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빛을 누가 가장 잘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굉장히 그 미학적으로 담아내는 시각 예술이 동영상이에요. 동영상 언어는 그림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림으로. 거기에는 문법의 체계도 갖춰져 있어요. 촬영 뭐 그냥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되지. 맞아요. 누르기만 하면 돼요. 편집 그냥 잘라내면 되지. 맞아요. 그렇지만 얼마나 동영상 언어를 잘 익혀서 동영상 문법을 잘 배워서 하는 사람이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스마트폰 촬영 영상 언어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진도 이해할 겸. 자, 스마트폰 촬영 영상 언어에는 구도, 촬영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황금 분할이라는 게 있어요. 황금 분할.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들 다 잊어버렸을 텐데, 좀 이따 이제 자세하게 보여주고요. 화면을 3등분해서 어떤 꼭지점에다가 자기가 찍으려고 하는 피사체에 포인트를 맞춰주시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서 있다 그러면
내가 눈의 위치를 그 3선 포인트에다 맞춰줘야 되는 거야. 서 있던, 앉아 있던, 누워 있던. 클로즈업, 미디움샷, 와이드샷에서도 눈의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 분할, 그 다음에 앵글, 내가 이 그림을 로우 앵글로 잡을 건지, 하이 앵글로 잡을 건지, 아이 레벨로 잡을 건지, 사이즈를 내가 풀샷으로 찍을 건지, 롱샷으로 찍을 건지, 와이드샷으로 찍을 건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냥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그냥 찍는 것 같지만, 풀샷 다음에는 뭐 클로즈업을 찍어야 되고, 미디움을 찍어야 되고, 그런 공식이 있어요. 예, 그런 공식을 여러분들 배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출 촬영 기법. 노출은 우리는 야에서 촬영하면 자연광을 이렇게 받고 촬영을 하죠. 태양을 하늘 가지고. 그렇지만 야외에서도 그 태양광이 부담스러우면 그 태양광을 이게 반사판 같은 거로 막아놓고 다시 조명을 해서 찍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촬영을 할 때 만약에 연세 많이 드신 분, 얼굴이 쪼글쪼글쪼글하신 분을 찍었다. 근데 내가 용도가 이분의 그 힘든 질국한 생활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정면에서 태양을 놓고 찍으면 안 되고요. 사광으로 찍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그림자가 생겨요. 고울이 쪄서. 그래서 이분이 그 생활이 그 힘들게 오랜 풍파를 지난 거를 제대로 보여주고요. 아, 나는 그런 거 싫어. 나는 예쁘게 나오고 싶어. 그러면 조명은 정면에서 비춰주면 돼요. 그러면 그림자 하나도 안 생겨요. 그러면 70, 80 먹은 사람도 6대 같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촬영하다 보면은 삼각대라는 게 꼭 필요해요. 왜 삼각대가 필요하냐면 촬영은 흔들리면 안 돼요. 그건 못 써요. 그래, 포커스가 안 맞아도 못 써요. 삼각대가 있으면 그게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큰 삼각대 가지고 다니기 힘들면은 이런 작은 삼각대라도 핸드백 속에 넣고 다니든가 가방 속에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녀도 되잖아요. 이건 작으니까. 이런 거 정도 이렇게 하나 가지고 다녀도 좋아요. 그 다음에 오디오가 있는데요. 오디오는 정말 중요해요. 영상에 한 50%를 차지하는 게 오디오일 수도 있어요. 오디오는 마이크는 이제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이런 스마트폰에 있는 거는 무지향성 마이크라 그래요. 무지향성 마이크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지향성 마이크는 주변의 잡소리나 이런 잡음이 그대로 다 들어와요. 하지만 여기다 지향성 마이크를 꽂아서 촬영을 하면은 내가 픽업하고 수 있는 소리가 좀 최대한 그래도 좀 안 낀 것보다는 정확하게 소리를 수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조리개, 촬영할 때 조리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얼마나 조리개를 열었느냐 닫았느냐에 따라서 영상은 확실히 틀려져요. 지금 저같이 여기서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모습을 찍을 때는 조리개를 최대한 다 열어놓고 찍으면요. 뒤에가 백포커스가 돼서 배경하고 피사체하고 분리가 돼서 이게 잘 나와요. 근데 조명을 빵빵하게 해놓고 조리개를 확 조여놓으면 초점 맞는 심도가 범위가 넓어져서 내 얼굴에도 맞고 귀에도 맞고 이 뒷배경에도 맞고 그래서 좀 이렇게 산만해져요. 그래서 촬영을 할 때 그 인물 포트레이트를 찍을 때는 조리개를 열고 렌즈를 마운으로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초점 거리에 따라서. 그래서 노출을 구성할 때 내가 이걸 포커스를 수동으로 할 건지 심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화각이 다른 렌즈를 써요. 마운 렌즈를 왜 써요? 조리개를 최대한 열어서 포커스를 벗는 심도의 깊이를 얇게 해서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죠. 그다음에 자연광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아까 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삼각대가 없으면 흔들린다 그랬죠. 그다음에 포커스가 안 맞아요. 흔들리고 포커스가 안 맞는 건 그림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해상도를 설정해 줘야 돼요. 해상도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마다 다 차이는 있어요. 최근에 좋은 거는 뭐 4K가 지원되는 그런 것도 있고 2K 1920에 지원되는 그런 카메라들도 있고 있어. 해상도를 설정해주고 그다음에 화이트 바란스도 맞춰줘야 돼요. 화이트 바란스. 그다음에 동영상 화질을 내가 스마트폰으로 볼 건지 극장에서 상영할 건지 TV로 볼 건지에 따라서 화질을 바꿔줘야 돼요. 지금 우리 스마트폰 이런 거 정도는 1920만 해도 선명하게 잘 나와요. 그다음에 디지털 줌의 사용, 과도한 줌은 사용하면 안 돼요. 줌은 있죠. 내가 필요로 할 때 이렇게 한번 쫙 줌아웃. 자, 우리가 할 때 뭐지? 자, 보세요. 이게 뭐야?
이거는 슬로우 줌 인. 뭐지? 이건 줌 인, 퀵 줌. 근데 일반인들은 그냥 이런 카메라를 주면은 이게 신기하니까 줌아웃을 계속해요. 계속. 동영상은 움직이는 영상이지만 고정돼 있어야 돼요. 고정, 픽스. 그리고 줌인, 줌아웃은 과도하게 쓰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화면 크기에 의한 샷의 종류가 있어요. 풀샷, 롱샷, 뭐 클로즈업, 뭐 바스트샷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카메라의 움직임에 따라서 틸트업, 틸다운, 뭐 클레인, 달리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영상 어느 시간에 배우셔야 돼요. 네, 자, 인물의 그 쇼트 중에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촬영할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촬영하죠. 그거를 우리는 풀샷이라고 그래요. 풀샷. 자, 그런데 자, 요거는 풀샷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풀샷이 뭔지 몰라가지고 머리 잘라버리고 뭐 다리를 잘라버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풀샷. 전체가 다 나오는 게 풀샷. 가장 많이 쓰는 샷이 머리부터 이 엉치까지 그걸 미디움 샷이라고 그래요. 미디움 샷. 그걸 가장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바스트 샷, 클로즈업. 세 가지 정도만 정확히 알고 가세요. 제 얼굴인데 화면을 3선을 나눠서 한 꼭지점에다 자기의 눈을 갖다 넣었어요. 눈을 위치시켰어요. 한쪽 귀가 나오지 않게 하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 쪽으로 공간을 많이 두고 내 머리 뒤통수가 공간이 작고 앞이 공간이 많아야 돼요. 내 머리 뒤에 뒤통수가 공간이 많고 앞이 작으면 답답한 거예요. 그건 잘못 찍은 그림이에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촬영할 때 한쪽 귀가 안 나오게 촬영하세요. 한쪽 귀가. 뭐냐면 3쿼터 앵글로 촬영해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자기 셀카 찍을 때 이렇게 찍나요? 이렇게 안 찍지 잘. 어떻게 찍어요? 약간 이렇게 돌아서 약간 위에서 이렇게 찍죠. 여기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얼짱 각도, 풀샷. 전체가 다 보인다고 그랬죠. 카메라맨이 뭔가를 촬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청자들이 뭐를 보고 싶어 하는지 그걸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미디움 샷, 이 엉치뼈 밑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그런 미디움 샷, 그 다음에 클로즈업, 가슴 위에 이렇게 나오는 클로즈업, 그런 한 세 가지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클로즈업은 왜 클로즈업을 찍어야 되는지 그걸 분명히 알고 클로즈업을 찍어야 되고요. 롱샷은 왜 롱샷을 찍어야 되는지 그거를 분명히 알고 찍으셔야 돼요. 영상의 처음 시작은 항상 풀샷부터 시작하시면 거의 맞아요. 앞에 있는 게 전경, 가운데가 중경, 뒤에가 배경. 앞에 무슨 이렇게 헝겊 같은 게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이게 무슨 카페트 같기도 하고, 뭐 이불 같기도 하고, 옷 같기도 하고, 이런 거를 전경에다 놔줌으로 해서 사막과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를 화면으로 보여줘요. 화면으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좀 전문 용어로 미장센 한다고 그래요. 미장센. 지금 스마트폰 카메라는요, 포커스가 터치 스크린 방식이 이렇게 내가 누르면 거기에 포커스가 맞아요. 그러면 멀리 있어도 예,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내가 누른 데 포커스가 맞기 때문에 정중앙에다 놓지 않으셔도 돼요. 가상의 이미지 라인을 넘어가서 촬영하면 안 된다. 자, 이 그림 보면 하나는 여성이 우측에 있고 하나는 남성이 우측에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게 맞을까요? 네, 맨 밑에 있는 남자가 우측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림 보여줬을 때 남자는 우측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번 그림도 그 남자는 분명하게 우측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 카톡 친구 맺으신 분은요, 카톡으로 자기가 찍은 사진, 셀카를 찍어서 저한테 한번 보내보세요. 그럼 제가 피드백을 해드릴게요. 자, 유튜브 교육이 난점이 좀 뭐가 있냐면 피드백 하기가 어려워요. 댓글 가지고는. 네. 그래서 카톡을 이용한다든가 하면은 자기가 찍은 동영상을 카톡에다 올려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게요. 질문은 네, 카톡으로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